안녕하세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스페이스X가 처음 로켓을 쏘아 올리려 했을 때 3번 연속으로 폭발했다는 것을, 그리고 4번째 도전을 앞두고 회사 통장에는 딱 한 번만 더 쏠 수 있는 돈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우주는 국가만이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미국 나사, 러시아 로스코스모스, 유럽 우주국 ESA, 이 거대한 기관들만이 로켓을 쏘았고 그 비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로켓 한 발을 쏘는데 드는 돈이 수천억 원. 한 번 쓰고 바다에 버리는 방식으로요. 마치 비행기를 뉴욕에서 런던까지 날려보내고 나서 도착한 뒤 비행기를 그냥 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2002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페이팔이라는 결제 회사를 팔아 약 1억 8천만 달러를 손에 쥔 한 남자가 그 돈의 상당 부분을 로켓 회사에 쏟아붓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 남자가 바로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주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고개를 저었고 항공우주 전문가들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로켓 사업은 그들의 말 맞다나 돈을 태우는 사업이었으니까요. 문자 그대로 펠컨 1, 팔콘 1. 스페이스X가 처음 만든 소형 로켓의 이름입니다. 2006년 첫 발사, 폭발. 2007년 두 번째 발사, 또 폭발. 2008년 세 번째 발사, 다시 폭발. 3번의 실패는 회사를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직원들은 짐을 쌀 준비를 했고 언론은 스페이스X의 조용한 죽음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008년 9월 28일, 4번째 펠컨 1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이번엔 폭발이 없었습니다. 지구 궤도에 안착한 것입니다. 민간 기업이 만든 액체 연료 로켓으로는 역사상 최초였습니다. 그해 12월, 나사는 스페이스X와 16억 달러 규모의 화물 운송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회사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진짜 목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처음부터 하나의 질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 로켓은 한 번 쓰고 버려야 하는가? 비행기는 수만 번을 납니다. 같은 기체로, 같은 엔진으로. 그런데 로켓은 왜 안 되는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로켓도 돌아와서 다시 써야 한다. 그것이 스페이스X의 집착이 되었습니다. 펠컨 9, 팔콘 9. 스페이스X의 중형 로켓입니다. 이 로켓의 진짜 혁신은 이에 얹힌 탑재물이 아니라 아래 있는 1단 추진체에 있었습니다. 발사 후 임무를 마친 1단 로켓이 역추진 엔진을 점화해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육지 위 착륙 패드에 혹은 무인 드론십, 바다 위를 떠다니는 무인 선박, 이에 수직으로 내려앉는 방식으로요. 처음엔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마술처럼 보였으니까요. 날아오른 로켓이 뒤집혀서 불을 내뿜으며 천천히 내려앉는 장면. 2015년 12월, 펠컨 9의 1단 부스터가 케이프 커네버럴 착륙장에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내려앉았을 때 스페이스X 본사 직원들이 터뜨린 환호성은 전 세계로 생중계됐습니다. 그 영상은 지금도 수천만 번 재생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후 스페이스X는 같은 로켓 부스터를 수십 번 재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일부 펠컨 9 부스터는 20회 이상 재사용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 만드는데 수백억 원이 드는 부품을 비행기 엔진처럼 쓰고 또 쓰는 것입니다. 우주 발사 비용이 어떻게 달라졌을지는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펠컨 9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스타쉽. 현재 인류가 만든 것 중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우주 발사체입니다. 높이만 해도 약 121m. 서울 롯데월드 타워가 555m이니 스타쉽은 그 5분의 1이 넘는 높이의 쇳덩어리가 하늘로 솟구치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은 총 33기. 이 로켓 하나가 만들어내는 추진력, 엔진이 밀어내는 힘은 달 착륙선을 쏘아 올렸던 세턴 V 로켓의 2배가 넘습니다. 사실은 스타쉽의 진짜 목적은 지구 궤도가 아닙니다. 화성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공개적으로 선언해왔습니다. 2050년까지 화성에 100만 명의 자급자족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이 숫자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의 근거가 흥미롭습니다. 화성과 지구가 가장 가까워지는 시기, 이른바 화성 발사창, 론치 윈도우는 약 26개월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그때마다 스타쉽 수백 척을 동시에 발사하고 한 척에 100명씩 태운다면 수십 년 안에 수십만, 결국 100만 명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뒷받침할 기술이 지금 이 순간에도 텍사스 보카치커의 발사기지에서 시험되고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스타쉽은 여러 차례의 통합 비행 시험을 거쳤습니다. 초기엔 발사 직후 폭발로 끝났지만 2024년 10월 13일 스타쉽의 1단 추진체인 슈퍼헤비가 발사대 위의 기계팔에 정확히 잡혀 돌아오는데 성공했습니다. 로켓이 착륙 패드 없이 발사탑에 그대로 낚아채지는 장면. 전 세계 우주 팬들은 그 영상을 보며 눈을 비볐습니다. 이른바 젓가락 착륙, 차프스틱 캐치. 이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페이스X를 그저 일론 머스크의 개인 프로젝트쯤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사 역시 스타쉽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아우터미스 프로그램. 인류가 다시 달에 발을 딛는 그 임무에서 우주비행사들을 달 표면에 내려보낼 착륙선으로 나사가 선택한 것이 바로 스타쉽입니다. 계약 규모는 약 30억 달러, 하나로 약 4조 원. 미국 정부가 민간 기업의 로켓에 인간의 달 착륙을 맡긴 것입니다. 이건 1969년 아폴로 이후로 우주 개발의 판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앞에 놓인 문제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화성까지의 거리는 가장 가까울 때도 빛이 3분을 달려야 닿는 거리입니다. 인간이 타고 가면 약 7개월, 그 긴 시간 동안 우주 방사선, 태양과 우주에서 쏟아지는 에너지 입자들,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는 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화성의 대기는 지구의 1%도 되지 않아 숨을 쉴 수도 없습니다. 기온은 평균 영하 60도.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기술이 로켓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스페이스X도, 나사도, 그리고 전 세계 과학자들도 지금 이 문제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확실히 대답하지 못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인간이 화성에서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 아이는 지구인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종류의 인류일까요? 중력이 지구의 38%밖에 되지 않는 환경에서 자란 인간의 몸은 지구로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화성에서 태어난 인류는 처음부터 화성을 고향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될지도 모릅니다. 스페이스X는 로켓 회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인류라는 종이 지구라는 하나의 행성에 갇혀있던 시대를 끝내는 그 전환점 위에 서 있는 회사일지 모릅니다. 펠컨 1의 네 번째 시도가 없었다면, 펠컨 9의 착륙 실험이 없었다면, 스타쉽의 젓가락 착륙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우주를 국가의 것이라 믿고 있었을 겁니다. 빛이 화성까지 닿는데 3분이 걸립니다. 우리가 손을 뻗는 데는 이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손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인류가 화성에 도착한 뒤 실제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들, 그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